자, 2013년 쉬셨습니다. 2013학년도 4월 겁니다. 페이지 5번에 5에서 8페이지까지 있네요. 중상 뭐 있을까요? 6번. 예,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6번은 토양 생성 과정이네요. 했습니다. 토양 만드시는 과정인데요. 맨 처음에 기반함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풍화작용을 받아서 잘게 쪼개졌는데 좀 큰 덩어리 쪼개졌어요. 이걸 우리는 모질물이라는 걸 써요. 이 모질물들이 특히 화학적 풍화를 받으면서 표토가 됩니다. 그리고 이 표토 성분들 중에서 점토라든지 산화철 성분들이 밑으로 깔리는데요. 그렇게 해서 신토가 맨 마지막에 만들어집니다. 표토 성분들 중에서 누구누구? 점토 성분과 그리고 산화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신토를 나중에 만들어요. 산화철 그리고 점토 이런 성분들이 신토를 만들어요. 당연히도 이런 것도 화학적 풍화였거든요. 화학적 풍화되니까 고온다습한 지역, 열대 우림 지역 이런 데 보면 이 표토, 신토 성분들이 두께가 두꺼워요. 이래서 네. 그래서 A면인데요. 이게 모질물들이 풍화되어 만들어진 놈들이니까 표토죠. 되겠어요? 유기물이 가장 많이 포함된 게 모질물일 수는 없죠. 표토가 유기물이 제일 많아요. 풍화가 진행될수록 신토에는 점토 성분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래서 네. 토양 생성 과정은 기반함, 모질물, 표토, 그 다음에 신토예요. 신토 성분들은 산화철, 점토 성분들이 되겠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리고요, 색깔을, 표토를 진하게 색깔 칠해놨잖아. 그치? 네.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정도에도 아마 토양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기도 신토를 색깔 진하게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 어두운 토양은 표토가 더 어두워요. 유기물이 양이 많으면서 시큼시큼한 분들은 표토예요. 알겠어? 6번 해봤습니다. 또 다른 질문? 11번. 11번 11번. 문제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볼라멘을 나타냈어야 하는데요. 자, 열대 저기야 태풍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이제 우리나라 서해안하고 이렇게 올라가요. 진행바의 오른쪽은 뭐라 부릅니까? 위험 반응이라는 뜻을 쓰고요. 진행바의 왼쪽은 안전 반응, 강한 반응이라는 뜻을 씁니다. 예, 이렇게 서해안 따라 올라왔을 때 우리나라가 위험 반응에 태풍 피해가 훨씬 더 심하죠. 그래서 기억, 태풍이 서해안을 통과한 동안 우리나라는 위험 반응에 속해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맞고요. 8월 28일 태풍의 영향권에 속할 때 서울의 풍향은 있습니다. 위험 반응은 어쨌든 태풍이 열대 저기압이잖아. 저기압이 중심을 향해서 바람이, 저기압의 중심을 향해서 바람이, 저기압의 중심을 향해서 바람이 갈 거잖아요. 위험 반응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바뀌어요. 이래서 되겠니? 그래서 반시계 방향을 가는다? 아니죠. 그래서 네. 다음 팁은 태풍이 육지에 상륙해도 중심기압이 낮아집니까 했어요. 태풍은 열대 저기압이에요. 저기압의 중심기압이 더 낮아진다는 것은 태풍의 세력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럴 수는 없죠. 태풍의 세력이 약화됩니다. 태풍이 소멸됩니다는 것은 저기압이 약화돼요. 저기압이 약화되는 것은 기압이 올라가야 돼요. 알겠어? 이해됐나? 이건 온대 저기압도 마찬가지예요. 온대 저기압이 좀 더 발달됩니다는 것은 온대 저기압의 중심기압이 더 낮아질 때예요. 알겠어? 그래서 열대 저기압의 세력이 약화됩니다라고 하는 것은 기압이 올라가야 됩니다. 당연히 육지에 상륙하거나 찬바다로 들어가면 열대 저기압 태풍 세력이 약화되고 중기압이 올라갑니다. 이래서 되겠냐? 네. 다른 질문? 16번
16번 그림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10일 간격으로 관측해보자 했습니다. 6월 20일이고요. 6월 30일이에요.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 동방향의 천구의 적도가 있습니다. 방해가 90도를 이야기하는 동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확인했습니까? 그때 쌍둥이 자리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 쌍둥이 자리 위치가 똑같은 시간에 봤는데 오전 8시 똑같이 있었는데 쌍둥이 자리가 이쪽으로 올라갔어요. 동에서 서방향으로 가요. 이걸 우리는 별의 연중동 방향이 동에서 서로 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래서 쌍둥이 자리 별의 연중 운동이 그래서 동에서 서방향으로 중간에 남쪽으로 지나면서 동에서 서방향으로 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그러면 태양은 어디 있습니까? 한데요. 태양은 쌍둥이 자리에 대해서 여기 태양이 있다가 이제 태양이 좀 더 가까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태양을 연주 운동은 어느 쪽으로? 단식의 방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갑니다. 이게 적경이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이해됐습니까? 별의 정의는 했습니다. 지금 쌍둥이 자리 A하고 그리고 오리온 자리에 있는 B인데요. 우리가 서쪽에서는 앞에 서쪽에서 천구의 적도가 그려졌다면 어느 쪽이 플러스 1입니까? 이쪽이 플러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럼 동쪽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플러스 1이에요. 쌍둥이 자리 플러스 23.5도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쪽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네. 앞에서 아까 소개했죠. 동, 남, 서. 춘추는 날에는 동쪽에 써서 서쪽으로, 정도에 써서 정서로 치는 요게 추운 날이고요. 하진 날은 때 북동에 써서 북소리 치죠. 네. 하진 날. 동제 날은 남동에 써서 남소리 치는 이게 동지 날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쪽을 봐라 했으니까 천구의 적도 대비 이쪽은 이게 플러스예요. 이래서 그래서 별 A의 저기는 별 B보다 더 커야 되죠. 이래서요. 6월 20일에 해 뜨기 전에 쌍둥이 자리를 관찰할 수 있다? 태양이 먼저 떴어요. 이래서 태양이 먼저 떴죠. 그래서 관찰할 수 있다가 아니죠. 태양은 별자리에서 서에서 동으로 연준동 이게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연준동했어요. 이랬나? 물론 별은 동에서 서로 갔죠. 이랬어요? 정리하세요. 전체 16번 전체 정리하십시오. 이거 어마무시한 문제예요. 알겠어? 16번 정리하십시오. 자, 또 몇 번 해볼까요? 10번이요. 10번 그림 하나는 대기권에서 일어난 두 종류 오존 생성 과정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소가 UV 자외선 받아가지고 산소 라디칼로 쪼개지고 그 산소 라디칼이 산소와 반응해서 오존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건 오존의 생성 과정이지 않습니까? 이건 어디서 일어납니까 하면 성층권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하면 NO2가 UV 자외선 받아가지고
NO와 산소 라디칼이 만들고 이 산소 라디칼이 산소와 반응해서 오존을 만드는데요. NO2에 의한 그래서 이거는 광화학 스모그예요. 이 광학 스모그가 만들어진 거는 대륙권이죠. 요 오존층 생성은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만 얘는 여기 오존이 살균하는 성질이 있어요. 네. 오존 살균, 수돗물, 오존 살균하고 그런 놈들인데요. 살균하는 거니까 좋지 않소. 내 몸도 살균돼요. 내 세포도, 내 페포도 살균돼요. 페포를 팍팍 터뜨려요. 네. 세균의 세포벽을, 세포막을 터뜨리는 오존이 내 세포라고 놔둘까요? 아니요. 이건 광학 스모그예요. 이건 광학 스모그를 다른 이름으로 LA형 스모그라는 이름을 쓰게 합니다. 질문입니다. 나는 이 과정이 나 과정이에요. 나는 A 구간 여기에요. 성취권이죠. 보다 B 구간보다 A 구간에서 더 활발하다? 아니죠. B 구간. 일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B예요. 이해됐어요? 네. B 구간에서 오존은 오염 물질을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나? 기본적으로 자외선이 있으니까 아침에는 자외선이 들어죠. 되셨어요? 한낮에 잘 일어나야 되겠죠? 다 자외선이 빠지는 방법이에요. 확인됐나? 그래서 B의 광학 스모그는 자외선이 좀 더 강하려니까 여름철 낮에 일어나요. 근데 광학 스모그와 다른 스모그 하나 있네요. 런던형 스모그 또는 황화 스모그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이건 석탄에 있는 황이 연소되는 과정에서 SO2가 생기고 그게 아황산가스거든요. 그래서 겨울철 새벽에 안개하고 섞이면서 아황산가스가 만들어지는 그 런던 스모그는 겨울철 새벽에 더 잘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했어요? 되겠나? 그래서 런던 스모그라고 불러주는 것은 연료 속에 있는 황이다 보니까 석탄이라는 놈을 연료로 안 쓰면 돼요. 근데 NO2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는 거예요. 이건 연료 속의 질소가 아니에요. 이 공기 중의 질소가 자동차의 내연기관에서 탄소가 만나서 만들어진 놈이에요. 질소 상황으로서. 이거는 내연기관을 쓰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질소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 다른 질문 뭐 있을까요? 17번이요? 18번이요. 18번이요? 그림은 두 천체의 공전 궤도를 표는 태양에서부터 두 천체의 근일, 원일점까지의 거리를 나타냈습니다. 했는데요. 자, A는 근일점까지 1.37, 원일점까지 1.67 이렇게 났죠. 확인했습니까? 되겠나? 여러분 근일점, 원일점 이 둘의 합이 얼마가 됩니까 하면 장지름이에요. 장지름의 절반이 장반지름이거든요. 따라서 A의 공전궤도 장반경이 1.67이다. 원일점까지 거리를 절대로 장반지름 삼지 말라 했죠. 네. 요 근일점, 원일점 사이 요 전체 합이 장지름이고 거기서의 절반이 장반지름이에요. 따라서 1.67보단 작아야 되네요. 알겠습니까? 다음 B의 공전 속도는 근일점에서보다 원점에서 빠르다? 이건 무조건 근점이 빠르죠. 태양을 한 초점으로 돌 때 근일점에서 속도가 빠르고 원점의 속도가 느린 거 연주 속도를 접합하면 속도있잖아요. 그래서 B뿐만 아니라 모든 놈들은 근점에서가 빠르죠. 원점에서 느리죠. 이해됐어요? 되겠냐? 네. B의 공전 기준이 A보다 더 기니까 인데요. 여러분 B라는 놈이 공전 궤도 장지름이 더 길잖아요. 이거 장지름 해봤자 한 3AU 정도 되고요. 반면 B는 장지름이
4A가 좀 넘죠. B가 장지름이 길다는 것은 B의 장 반지름도 길겠고 B의 공전 주기도 더 길어요. 이해했어? 우리가 공전 주기하고 장 반지름의 상승이 비례하는 이런 것들 봤잖아요. 장 기름이 길면 장 반지름도 길겠고 공전 주기도 그만큼 길어요. 이해했어? 네. 됐냐? 다른 질문? 19번도 모르겠어요. 19번 문제예요. 문제. 그림가는 중위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분 일식이 일어난 날 태양의 이동 경로를 나타냈습니다. 했네요. 태양이 이렇게 오른 아래쪽으로 지는 이유는 얘가 서쪽으로 밀기 때문이겠죠. 알겠습니까? 이건 서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해질 때 일어나요. 자, 근데 일식이랬잖아. 일식은 언제 일어납니까? 하면 사기 때 일어나죠. 태양에 대해서 지구가 있고 달이 이렇게 지나가요. 달이 문 1, 문 2, 문 3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태양에 대해서 달이 이렇게 지면 태양의 오른쪽이 먼저 가래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볼 때 자, 태양 노란 태양을 준비해봤습니다. 노란 태양을 준비해봤습니다. 달이 태양 어느 쪽 먹어? 오른쪽이 먼저 먹었어요. 오른쪽이 먼저 가린 그림이 나와야 돼요. 이게 T1 먼저예요. 나가는 T2가 T3가 다음이 되겠죠. 계기일식이었다면 코로나를 볼 수 있을 때 계기일식까지는 아니래요. 부분일식이래요. 이해했어? 그래서 그것의 모양을 그림에 시간 흐름상 A, B, C 요 그림이 문제예요. 요렇게 먹힌 게 문제예요. 됐나? 이해됐어요? 그게 스몰 C의 그림이네요. 스몰 A 그림이 요렇게 나가는 그림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이날 위상은 망이다? 아니죠. 사기 때 일어나요. 망일 때는 월식 때 일어나야 되죠. 되겠나요? 라지 A에서는 스몰 C 모양이 나와야 합니다. 이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됐나요? 태양이 B에 있을 때 부분일식 관측자는 달의 봉그림자, 봉그림자면 계기식을 봤어야 되죠. 봉그림자면 계기식을 봐야 돼요. 부분일식이었으니까 반그림자 속에 있는 거라고요. 되겠나? 19번 정리해 보십시오. 다른 질문? 다른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처음에 차이. 자, 19만 쳤다 합시다. 아이고입니다. 화장실. 아,